네, 코스피 지수가 2350선을 넘어서면서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할 것 없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이 배터리 3인방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 여기에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로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또 개장과 함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결과 함께 보시죠. 네, 매출액은 4,287억 원으로 전기 대비 15%,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118% 급증한 1,81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인데 앞으로 성장성과 더불어 오늘 이제 주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차장님? 네, 오늘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좀 잘 받았었고 가격 부담도 좀 없는 상태고 일단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기대보다도 월등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2분기까지 그 셀트리온 좀 이익이 좀 좋지가 않으면서 주가도 좀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이제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증권가의 좀 평가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까지는 성장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갑자기 급격히 둔화되거나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권사 보고서들 나온 것들도 있는데 일단 좀 찾아보니까 이익률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신약 업체랑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시장에 너도 나도 막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삼성바이오하고도 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줄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익률이 오히려 지난 1분기보다 10%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영업 마진이 무려 4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고마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경쟁이 치열함 속에서 셀트리온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램시마의 기존 이제 정맥주 사용이 있는 반면에 램시마가 또 한 번의 피하 주사형이라고 그래요. 램시마 SC 이걸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지금 편안하게 주사로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하나 만든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이제 다 대부분의 어떤 이제 신약 테스트를 좀 통과를 해가지고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의 어쨌든 이제 성장 가치 이런 포트폴리오 봤을 때 올해 말까지 주가 흐름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만 4,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전 최고가에 36만 7천 원인가요? 이 레벨까지는 돌파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전망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SK바이오팜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이 다음 달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주가 상승에 좀 기폭제가 될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과 함께 변화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이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한 900억 정도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럼 이제 이런 기관의 동향들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또 어떤 수급에서 어떤 교차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보유예수 물량이 또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 관련된 단기적인 변화 쪽에서 약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주도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이 높은 쪽은 실적입니다. 네. 아무리 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껍데기만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가 보여줘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그 부분은 살짝 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도는 하되 아직까지 고점을 시도해서 경신할 만큼의 강한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정체가 되고 주가도 거의 횡보가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상실된 가운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로는 약간 지난번 나왔던 어떤 저항의 역순을 봤었을 때는 한 19만 5천 원에서 한 2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반등을 할 때 어떤 비중에 대한 흐름들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초에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주가 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5G 통신 장비주들이 시장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사장님께서 또 콕 집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 여기서 더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네. 가장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움직일 때도 가장 네. 탄력적이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데 다른 이제 어떤 이제 통신 장비 쪽보다도 기지국 안테나가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수요는 많은데 그다음에 그쪽에 좀 특화된 업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이미 이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후에 갑자기 좀 5G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서 좀 많이들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가 개시가 됐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는 거의 뭐 배제된 상태고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 이제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높아져서 이번에 또 뭐 버라이즌 쪽에 좀 수주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한번 수주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좀 납품 비중이 높은 그런 5G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국 5G망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이제 1%이던 그 수도권 지역 그 5G 통신만 투자의 그 세액 공제를 뭐 2% 정도로 좀 확대를 해주고 통신만 이제 공사비도 한 3% 정도 세액 공제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들의 그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통신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고 또 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벌써 또 6G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5G가 네. 아니라 6G 아직까지 이제 연구 개발 이제 단계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더 불을 뿜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장주인 이 에이스테크를 그 상한가로 말아 올렸던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전히 좋고 좀 물론 좀 지금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지금 시총이 1조인데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시총 한 1.3조, 3, 4조까지는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서 지금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20,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관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한 종목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심상치 않은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LG화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 하다가 제가 LG화학을 골랐는데 어느덧 시총 3위 자리까지 꿰찼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올해 3월 달에 3월 달이면 5개월 전이죠. 네. 주가가 23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도 빠른 시일 안에 3배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지금 네.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ATL이라는 회사, 이제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업체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 됩니다. 근데 약 한 1기가와트당 900억 정도 시가총액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싸다라는 논리가 작용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시총이 한 52조 됩니다. 근데 올해 순이익이 잘 나와봐야 한 1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PER은 한 50배 되죠. 네, 근데 한 2022년 가에 한 2조가 넘을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한 2년 뒤에까지 실적들을 먼저 좀 땡겨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밸류 부담도 살짝 있는데 하지만 지금 워낙 글로벌 전기차 업체 그리고 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밸류를 높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맞추면 그리고 특히 그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좀 최근에 가파르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보여줘야 될 거는 그동안 이제 투자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적 속도가 배터리 부분 쪽에서 빠르게 확인되는 게 이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속도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 속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시장은 또 계속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뭘까? 이를 많이 찾아다니고 맞아요.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중에서 제가 하나 노려보고 있는 게 알루미늄 박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동박 얘기가 많죠. 동박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음극재를 싸는 쪽이 동박인데 양극재를 싸는 쪽이 알루미늄 박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박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련돼서 알루미늄 박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안 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 부분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회사가 사마알루미늄이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시장에서 알려진 DI 동일이라는 회사, 동일 알루미늄이 있죠. 이 두 회사는 오히려 어떤 이런 시장에서 안 갔기 때문에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사마알루미늄, DI 동일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카페24입니다. 지난 8월 6일이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향후 이제 주가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카페24는. 네, 정말 오랜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네. 이게 7억을 예상했으니까 그만큼 그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안 좋게 봤던 건데 네. 43억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깜짝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절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안정되고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이 좀 나왔다. 거기다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캐나다의 뭐 시총 1위 기업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쇼피파이라는 기업과 이제 유사할 정도로 쇼핑몰을 이제 구축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결제 솔루션 같은 걸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대부분이 다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랑 이제 관련이 된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작년부터 역성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게 한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 20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2만 원까지 빠질 정도로 거의 10분의 1통 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매출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냥 주가가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부러지는 정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성장주 투자하실 때 매출 성장이 나올 땐 상관이 없지만 작년부터 이에서 그냥 꺾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만 원 하던에서 2만 원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투자들이 6만 원, 5만 원 오니까 또 거기서부터 또 굉장히 가격 매력이 있어서 좀 사시는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이번 2분기에 매출도 돌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플러스 성장을 했고 이게 3,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카페24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추가 상승 쪽의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7만 원 저번 예전에 작년 8월 고점인데요. 7만 5, 6천 원까지 상승률로 충분하니까 최소한 7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정상이 확인된 카페24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차례인데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최근에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종목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콜마 B&H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모임이죠.
이쪽과 관련돼서 저도 먹어봤더니 힘이 납니다. 네.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뭐 협찬받은 네. 거 없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350억 되면 상당히 기대 이상의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애터미가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인도나 해외 진출까지 확대됐을 때 나오면 실적 흐름들은 앞으로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신고가가 한번 나왔다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갭을 메꾸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한 6만 5천 원대 전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1차로는 목표가 8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뭐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콜마 B&H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 5만 9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페리즈 투자인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